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0보다 2차 부등식 0보다 큰데 해를 갖도록이라고 써 있죠. 자, 해를 갖도록.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해를 그냥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아까 13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바로 좀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봤을 때 2차 함수로 표현을 하죠. 자, 최고차항 개수 A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최고차항 개수가 3이어서 양수란 전제하로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최고차항 개수도 미지수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3 나눠서 각각 생각한다고 치면 자, X축이 있죠. 첫 번째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 X축과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한마디로 위로 볼록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나지 않을 때, 두 번째,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를 갖도록 한다고 돼 있죠. 0보다 큰 게, 자,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해를 갖는다. 한마디로 이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찾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경우의 그래프는 X축보다 모두 0보다 크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해를 갖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은 X축이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0인 부분이지만 이 문제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만 존재하면 돼요. 존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합니다. 네 번째, 존재하지 않네요. 위에가 없죠. 그런 다음에 얘도 X축과는 만나긴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는 0보다 커야 합니다. X축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위에 부분이어야 돼요. 없죠. 자, 세 번째, 존재하네요. 위에 부분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보면은 일단은 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2차 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해를 갖으려고 하면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면 모두 만족한다. 판별식과 상관없이 A가 0보다 크면 모두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였을 때는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겠어요? 지금 이 경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번째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걸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S니까 이걸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C는 4 마이너스 4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걸 풀어야 하고 마이너스 4A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양변에 음수 곱을 하거나 나누기로 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눌 거기 때문에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방향이 바뀌어서 1 이렇게 나올 거고 A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대답을 하면 자, 첫 번째 경우 A는 0보다 크면 모두 만족이었고 두 번째 A는 0보다 작을 때 동시에 어디까지 만족해야 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까지 만족해야죠. 그러면 얘는 무슨 개념이냐? 연립부등식의 개념이죠. 두 개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A는 0보다 작다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두 번째 경우는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답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자, A는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주어져 있는 거 답이 있는지 봐볼까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이 답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래프를 선생님 조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범위는 뭐였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동일하게 0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0의
좌우가 붙어서 존재하는데 이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에 대해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0에서 다시 얘가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죠. 그 대신 0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해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잡고 근데 0이 중간에 빠지잖아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단 중간에 A는 0을 제외해준다. A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의 마무리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는 얘기는 문제 속에서 어떤 힌트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맞다고 생각했을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부등식 문제잖아요. 부등식 문제인데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등식은 2차인 경우로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등식이 2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겠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여기에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눠서 풀이를 진행했는데 만약 이 문제가 자 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해를 갖도록 똑같이 써 있는데 해를 갖도록 똑같이 써 있었는데 만약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자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만약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2차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면 이 최고창의 개수는 2차가 아니어도 된다. 한마디로 0이어도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A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A는 0보다 작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A가 0일 때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문제풀이는 아까 이미 진행한 범위 내에서 끝났는데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꼭 부등식에서만 성립하냐? 아닙니다. 부등식뿐만 아니라 방정식 또는 함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2차 부등식을 하고 2차 방정식을 풀고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역시 2차 부등식 이런 걸 하고 있을 건데 만약 2차라는 말이 붙어 있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럼 최고차항 개수 0인 경우는 제외하고 풀을 진행하면 되되 그렇게 하되 만약 그냥 2차라는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 방정식, 함수라고 하면 꼭 최고창의 개수가 0인 경우까지 나눠서 서술형 문제풀이 같은 걸 할 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일단 이 문제풀이는 이걸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